잘 잠기는 것 같고요. 자, 오늘도 10월 4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개념은 클로저라는 개념이고요. 우선 이렇게 5개로 나누긴 했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은 클로저.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개념의 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거는 함수를 7기체로 취급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서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MDN 아시죠? 예, 네, MDN에서 말하기를 이제 클로저는 함수와 그 함수가 선언됐을 때 렉시컬 환경과의 조합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네요. 네, 처음 딱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이제 뒤에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슬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일단은 이때 이 MDN에서 말한 것 중에서 그 함수가 선언됐을 때의 렉시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 함수 그러니까 아래 예제부터 바로 보자면 이렇게 외부 함수가 있고 외부 함수 안에 내부 함수가 이너 펑션하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내부 함수가 선언됐을 때 스코프를 그 함수가 선언됐을 때 렉시컬 환경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MDN에서는. 음, 이것도 아래 예제를 보면서 좀 상세히 구체화를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딥다이브 책에서 이제 정의해 놓은 거는 이렇게 되는데요. 읽어보자면 반환된 내부 함수, 그러니까 함수를 반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단은 반환된 내부 함수가 자신이 선언됐을 때의 환경, 선언됐을 때의 환경인 스코프를 기억을 해가지고 이 스코프 밖에서 호출이 되더라도 이 환경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기억을 하는 함수를 클로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함수. 자신이 만들어졌을 때 환경, 뭐 지역 변수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 안에 포함된 무언가를 다 기억해주는 함수입니다. 클로저는. 일단은 아래 예제에서 한번 볼게요. 아우터 펑션 일단 외부 함수의 안에는 이렇게 지역 변수로 x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선언이랑 할당 같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내부 함수 이너 펑션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익명 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외부 함수에서 내부 함수로 호출하는 것까지가 이 외부 함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아우터 펑션을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너 펑션도 호출이 되겠죠. 예, 근데 아우터 펑션이랑 이너 펑션의 실행 컨텍스트는 따로 있겠죠. 저번 주에 배웠던 컨텍스트 개념이 여기서 등장이 많이 합니다. 자, 이거 먼저 알아두고 갑시다. 혹시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호출될 때. 맞습니다. 함수가 호출될 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우터 펑션이 먼저 이렇게 스택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이너 펑션이 쌓입니다. 사실 여기 리턴이 들어가야 맞긴 한데 리턴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호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선 필요한가? 어 그렇죠.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아니 다르려나? 일단 예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 여기 적어놨고요. 어 일단 이너 펑션이 호출됐을 때 그 렉시컬 환경이 이 환경이겠죠.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너 펑션 안에는 x가 없는데
선언된 x가 없잖아요. 이너 펑션만 봤을 때는. 에헤. 근데 이 스코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기 때문에 클로저 함수이기 때문에 x는 10이 이제 그 상위 스코프에 있는 거지만 같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클로저가. 일단은 아래 좀 더 상세한 예시들이 있으니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음흠.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죠, 여기서는. 그쵸. 네. 일단 여기서는 넘어갑시다. 자, 바로 예제로 갈 건데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이렇게 예시가 나옵니다. 바로 리턴을 해줘 버리는. 자, 아래 예제에서 이 외부 함수는 내부 함수인 inner 펑션을 리턴하고 그 컨텍스트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그냥 네, 소멸이 되죠. 이렇게 호출을 해줬을 때 리턴을 하면서 네, 당연히 소멸했으니 컨텍스트 스택에서 제거가 되고요. 아우터 펑션에 있는 일단 자유 변수로 말을 일단 지워둘게요. 지역 변수 x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우터 펑션이 소멸된 다음에도 변수 x가 남아 있을 것이다. 변수 x가 남아있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콘솔은 10을 찍지 않을까? 네, 그게 바로 클로저에 의한 거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예제를 처음 봤을 때 에러를 띄우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너 펑션이랑 아우터 펑션은 따로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리턴을 해버려서인지. 제 생각엔 그랬는데 실행을 돌려보니 결과가 형님 말대로 10이 나왔어요.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클로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아, 이래서 되구나 하고 깨달았던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이 이너 펑션이 선언됐을 때 스코프 환경을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터 펑션에서는 아우터 펑션이 실행이 되고 리턴을 하면서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x는 메모리상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스코프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너 펑션에서는 x에 접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구나. 네, 클로저가 이 개념입니다. 난 그냥 아우터 펑션을 호출하면 네, 저 자체가 콘솔 로그 10으로 반환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음, 여기에서요. 리턴에서. 리턴에서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우터 펑션을 호출했을 때 네네.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10을 콘솔에다가 이제 X를 콘솔에다가 개입을 하고 음, 음. 그 함수가 호출된 거니까 그냥 결과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럴 수도 음, 있겠네요. 하지만 클로저의 개념에서는 일단 이 아우터 펑션의 역할은 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를 리턴하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 친구의.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함수를 리턴을 했고 이 함수는 단독적인 실행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컨텍스트가 따로 간다는 점을 일단. 음, 왜냐하면 호출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인어 펑션은 이제 호출이 됐을 때 이제서야 거기를 실행을 시켜주는데 이 실행 컨텍스트 안에 있는 스코프 체인 기억나시죠? 음, 스코프 체인을 돌아보니 아우터 펑션의 스코프 체인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참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업 내부 함수에서는 그 외부 함수의 스코프 체인도 포함을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음, 0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글로벌 있었고, 그리고 음, 뭐 아우터 펑션, 그 다음에 이너 펑션. 그래서 OUTR, 자 이게 이 밑줄로 된 게 하나의 실행 컨텍스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아우터 펑션은 리턴을 하면서 소멸이 돼버렸어요. 슈슈룩 되셨나요? 네. 네, 소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너 펑션 스코프 체인 안에는 아우터 펑션에 아직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변수 x를 사용해서 저희는 콘솔을 찍어준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결국 스코프 체인 덕분에 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 개념 자체가 그냥 클로저라고 하는 거. 네, 이 개념이 클로저이고요. 저번에 저희 스코프 체인, 그러니까 실행 컨텍스트 파트에서도 아, 이게 클로저다 하고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클로저. 네, 짜잔. 스코프 맞네. 프로퍼티가 가리키는 외부 함수의 실행 환경은 소멸하지 않고 참조할 수 있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참조할 수 있다. 스코프 체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클로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알게 모르게 다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용어가 또 중요하죠. 이때 X, 그러니까 숨겨져 있지만 참조할 수 있는, 이건 저만의 정의긴 한데 이 변수를 자유 변수라고 합니다. 자유 변수는 원래 있는 용어고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한 추가 문구이고요. 잠깐만. 근데 실행 컨텍스트가 아웃 펑션이 되고 그 위에 인어 펑션이 이제 쌓이잖아. 네, 아웃 펑션이 사라지지 않지 않나? 인어 펑션이 실행되는 동안? 이게 저도 그게 헷갈렸는데 그 아직 난제로 남았어요 저에게. 근데 일단은 함수가 리턴을 하면 소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을 아마 잘못 드린 걸 수도 있어요. 실행 컨텍스트 파트에서 뭐 여기가 먼저 끝나서 여기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우선은 무조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나 봐요. 이 소멸하는 과정이. 아니면 실행된 게 아니라 그냥 리턴을 박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실행은 나중에 됐으니까. 실행이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 펑션은 실행이 되는데 인어 펑션은 실행이 안 되잖아. 리턴과 동시에 실행이 됐다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콘솔 두 번 찍나, 저 문구는? 저 코드는? 잠시만요. 여기 왜 이게 박혀있지? 잠시만요. 이제를 내가 잘못 적었나? 잠시만요. 이해제거든요. 아, 여기서 실행을 안 시켜줬구나. 어? 죄송합니다. 인어는 뭐지 그럼? 오케이. 그러면 개념이 맞네. 아, 네. 저의 아우터 펑션은 없어지고, 이제 이너 안에 이너 펑션이 들어가는데, 이너 펑션 안에는 콘솔 로그 X가 있지만, 우리는 그 X는 아우터 펑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너 펑션 안에 X는 실비 들어간 채일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스코프 체인으로 이래서 된다.
이게 네, 이제 클로저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때 클로저는 일단 그 함수와 그 렉시컬 환경이니까 일단은 크게 함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너 펑션 이 자체가 클로저다. 그러니까 이 함수 이너 펑션과 반환된 함수 이너 펑션과 이너 펑션의 렉시컬 환경, 그러니까 스코프 체인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을 비롯한 환경, 여러 환경.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여기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변수라는 개념, 용어. 일단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실행 컨텍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클로저입니다. 이거는 사진을 따로 띄워드릴게요. 일단 예제가 아까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저도 따라 듣다 보면 이거 한번 실수하거든. 졸면서 적다 보니 저거 왜 저래? 이게 눕기가 따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부 함수가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위 예제에서는 이렇게 내부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아니면은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 상태일 때, 이때 외부 함수의 컨텍스트가 소멸되어도, 그러니까 아우터 펑션의 컨텍스트가 실행이 돼서 소멸이 되었지만 방금 말했듯이 그냥 스코프 체인을 통해 참조할 수 있다. 아까 계속 했던 말입니다. 이게. 이때 활성 객체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거 뭐냐 이너 펑션이겠죠. 여기서는. 음. 네, 그래서 외부 함수가 반환되었어도 같은 말을 계속 풀어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변수는 x는 이렇게 콘솔 호출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하나 이상 존재하면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 이때 중요한 건 복사본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원본에 참조하는 겁니다. x가 선언됐을 때 이 선언된 메모리 그대로 참조를 해주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잠시만요. 네, 이 그림에서 이제 글로벌이 먼저 컨텍스트 스택 들어가고 그다음 아우터 펑션이 실행되고 그 다음 이너 펑션이 실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우터 펑션이 먼저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어, 이너 펑션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소멸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우터 펑션이 여기까지 이렇게니까 이 친구가 없지만 이제 컨텍스트 스택이 소멸이 돼버려서 없어졌지만 이너 펑션에서는 여전히 참조가 가능하다. 스코프 체인을 통해서 참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x는 10이란 건 어디 주소값이 계속 그대로 있는 네, 펑션이 맞습니다. 사라져. 네, 메모리상에 따로 계속 참조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클로저가 이렇게 참조 가능한 곳에, 그러니까 미리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딱 정해진 곳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너 펑션의 스코프 체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참조가 가능하지만 이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어 다른 데서 호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클로저의 장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당연하게도 다른 데서 참조를 할 수 없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부 함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참조할 수 없습니다. 이 객체에 다가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직 혹시 한 가지 의문이 있었나요? 아니, 다시 한번 그랬던 거. 아,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여기가 좀 길어요, 파트가 이제. 맞네. 클로저는 어디에 활용할까? 이 말은 즉슨 클로저는 왜 배워야 될까? 어디서 써야 될까? 이걸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까? 그거에 대한 파트고요. 크게 4개가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3개고, 뭐 활용은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겠죠. 일단, 근데 이 음흠. 책에서 다루는 게 크게 3개가 있고, 또 네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내용으로. 자, 먼저 상태 유지. 첫 번째 상태 유지. 어,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기억하고 변경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활용한다. 상태 관리 많이 해보셨죠, 리액트에서. 예. 네, 그거랑 비슷하게 그냥 HTML에서 예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HTML에서 상태 관리하는 거를 들고 왔어요. 여기 예시를 그렇게 드러나서 자, 이제 코드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HTML 코드가 등장을 해요. 일단 이거를 같은 코드인데요. 실행을 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음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토글 버튼이 하나 있고요. 이 버튼에는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 아니지. 일단 버튼의 onClick 이벤트로 이 토글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토글은 즉시 실행 함수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즉시 실행 함수냐? 클로저를 반환하는 클로저 함수를 반환하는 즉시 실행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할당이 되자마자 그냥 얘한테는 클로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 즉시 실행 함수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이지쇼라는 변수를 뭐 초기화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당도 할 수 있고요. 초기 할당, 이게 초기화겠죠. 그래서 이 환경을 그냥 세팅시켜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요. 즉시 실행 함수는 그러니까 초기 렉시컬 환경을 세팅해준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최초에는 이지쇼에는 false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톡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게 디스플레이 논 상태이고요. 음흠. 이걸 톡을 했을 때 아, 색이 나오네. 이지슈가 true로 바뀌면서 아하. 네,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클로저를 반환하고 소멸을 했고요. 얘가 생성됐을 때 렉시컬 환경인 isShow라는 변수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도. 아까랑 같은 비슷한 예제예요. 이 인업 펑션에서 x 썼던 거랑 비슷하게 isShow를 계속 반환된 클로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변경하는 건 뭐 음, 그냥 역으로 바꿔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톡을 누를 때마다 이 안에 있는 펑션이 실행이 되는데 이 박스의 스타일을 누를 때마다 바꿔주는데 동시에 이제 이지쇼의 상태도 계속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음, 점은 이 전 상태를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따가 더 나올 예시긴 한데 어, 이 이지쇼라는 변수가 계속 참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음, 메모리 상에서 같은 아니지 메모리에 있는 이지쇼를 계속 바꿔준다. 메모리에 있는 이지쇼를 바꿔준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변수를 상태를 계속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였고요. 이게 상태 유지, 상태 관리. 네, 이때 만약에 이때 클로저가 없다면 저희는 전역 변수를 써서, 그러니까 이지쇼를 아예 전역으로 빼가지고 이 친구를 계속 가지고 노는 거. 그러니까 클로 그치. 사실 같은 걸 참조한다는 원리는 똑같은데 전역에다 선언을 해버리면 아시다시피 단점이 매우 많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접근을 할 수 있어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전역 변수 리액트에서는 그냥 setState로 하지. 스테이트요. 리액트에서는 그냥 setState로 맞습니다. 함수 변수를 잘 안 쓰지. 네, 전역 변수의 사용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물론 쓰진 않았지만 클로저가 없다면 전역 변수를 써야 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전역 변수의 사용 억제, 다음 예제고요. 이거는 카운터입니다. 카운터는 짜잔 이렇게 플러스를 눌렀을 때 증가가 되는 그건데요. 일단은 전역 변수 버전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부적절한 예시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씩 한 단계씩 거쳐가면서 클로저를 사용해서 개선을 해볼 겁니다. 이 코드를. 자, 지금의 현재 카운터가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바로 전략 선언이 변수로. 전역에 있어요. 지금 맞죠? 음, 스크립트가 바로 이제 딱 전역이니까 여기 다음. 그렇네. 그래서 전역에서 계속 참조를 하면서 어딨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플러스, 그러니까 인크리즈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카운터를 계속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작동은 너무 잘 하죠. 정상적으로. 하지만 여기서의 잘못된 점, 좀 부적절한 점이 전역 변수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면 방금 클로저를 배웠으니 클로저를 한번 응용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개선한 코드가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두 번째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카운터 얘는 전역에 있지만 새로운 코드는 이렇게 인크리지 함수 내부로 들어갔어요. 카운터는 0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1만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형님 음, 너무 예리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크리지가 자꾸 호출이 되면서 계속 0으로 초기화를 때려버리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형님 말대로 0에서 1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카운트의 의미가 없겠죠. 일단은 저희 의도대로 지역 변수로 만들긴 했지만 근데 이 예제가 너무 좀 가벼운 예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냥 넘긴다 싶은 느낌으로. 그래서 클로저를 활용해서 이전 상태를 기억을 해줘야겠다. 아직 클로저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지역 변수화만 시켰고요. 그래서 본 마지막 코드가 이제 클로저로 구현했다. 저희는 클로저로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인크리즈를 즉시 실행 함수로 만들어 버렸고요. 이제 이 렉시컬 환경에는 지역 변수 카운터가 있고요. 얘는 이제 증가하는 함수를 또 리턴을 해줍니다. 증가하는 함수 클로저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 최종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면 여기 count html 이건 표기고 네 인크리즈 버튼에 온클릭 이벤트로 이제 이 클로저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렉시컬 환경을 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카운터 변수를 계속 참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클로저를 달아남으로써.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거는 또 초기화가부터 안 되네. 초기화요. 그렇죠. 음. 왜냐면 여기서 on클릭 했을 때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되셨나요? 그런가?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즉시 실행 함수이기 때문에 인크리지는 여기 인크리지 딱 하고 소멸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렉시컨 환경은 지금 계속 기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인크리지가 외부 함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내부 함수. 아까 봤던 이너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되셨을까요? 이거 했을 때, 뭐야. 아, 리턴이랑, 어, 잠깐만, 지금 내가 좀 느리게 돌아가서, 알겠다. 네, 되셨을까요? 음. 결론은 이거 이 함수를 포함한 함수 플러스 렉시컬 환경, 그러니까 이거 스코프 체인을 포함한 이 자체가 클로저이고요. 이 함수 플러스 렉시컬 환경, 저희 클로저 함수를 여기 넣어줬기 때문에 이 함수만 계속 호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카운터에 계속 접근해서 값을 늘려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예제였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실행됐을 때는 우와,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정확한 원리는 다 클로저에 있었다는 거. 음. 네, 이유를 몰랐지. 네, 저도요. 알고리즘 하면서 당연히 저렇게 될 것 같았는데. 되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랬었는데 저는 클로저를 알고 나서 아, 클로저의 원리구나. 사실 즉시 실행 함수를 쓰는 경우를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여기서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자, 세 번째 파트가 아니라 세 번째 예시로 정보 인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살짝 말했던 거긴 해요. 다른 아까 그 그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우터 펑션이 소멸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이 클로저를 활용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접근할 수 있다. 대신 이 클로저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이거를 이용해서 정보를 숨길 수 있다. 외부로부터. 저녁이 된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이 전역 변수의 큰 단점 중에 하나였죠. 다른 데서도 막 접근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게 클로저를 활용한 정보 인력입니다. 글을 읽어보자면 아래 코드에서 이 카운터라는 생성자 함수를 선언해 줬고요. 이제 여기는 이 디스 안에 인크리즈와 디크리즈를 갖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U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디스는 당연히 여기겠고요. 카운터 그 자체겠네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카운터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생성자 함수의 카운터, 지금 이거 아까 말했듯이 클로저의 렉시컬 환경에 담긴
변수이자 이거의 이름은 자유변수라고 해주는 겁니다. 정의는. 그래서 인크리즈와 디크리즈, 물론 이렇게 카운트 함수는 지금 소멸이 돼버렸지만 이렇게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예제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게 외부 함수라 따지고 이거는 내부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같은 패턴의 반복이죠. 그래서 내부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때 이 카운터, 여기서 질 문제, 카운터 점 카운터 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욕 나오지 않냐? 카운터 점 카운터요. 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저 디스예요, 나온다. 그렇죠. 얘는 응. undefined가 나오겠네요. 한번 테스트를, 저도 안 돌려봐가지고. 과연 저건 내 부분에도 나왔던 것 같아. undefined. 그 이유는 얘가 this에 할당된 게 아니라, 아, 지역 변수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카운터에.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를 켜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카운터를 한번 dir로 찍어볼게요. 까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카운터 변수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인크리지와 디크리지 펑션만 지금 this에 선언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클로저를 활용하면은 접근해서 값까지 띄우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직접 접근해서는 얘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어딘가에 있긴 있네. 그쵸? 카운터는. 메모리상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값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왜냐면 카운터에 플러스 플러스 해준 값이 1이고 카운터를 또 디크리즈 해준 게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건 사실 카운터죠. 지금 카운터 변수의 값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카운터에 직접 접근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정보 은닉이 가능하다. 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카운터를 너무 잘 숨겼어요. 지금 특정한 방법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끔 클로저를 활용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보 은닉까지 이제 활용 예제였고요. 나, 자, 네 번째, 이제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좀 있대요. 이거는 결과를 아직 안 보셨죠? 예, 자, 이거의 실행 결과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보자. 야, 이거 무슨 근본 없는 코드냐, 이거. 저도 이거 코드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예시를 들어야 클로저 공부가 되구나. 매우 쓰잘데기 없는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보자. 굳이 함수에 넣어가지고 저 그쵸. 배열을 쳐놓네. 출력을 그냥 사실 바로 집어넣고 찍으면 되는 코드인데 이게 예, 책이 또 꾸역꾸역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클로저랑 상관이 있나? 이거를 이제 아,
저 네, 펑션 i가 클로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실까요? 어허. 이건 아직 클로저가 적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이게 0, 1, 2, 3, 4가 나오는 게 아니란 거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정답은 5가 5개가 나와요. 그 5가 이유가 5개가 나온다. 네, 우선은 코드를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어레이를 전역에다 일단 선언을 해주고요. 이제 어레이 0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저희가 넣어줄 거예요. 뭘 넣어줬냐? i를 넣어줬는데 이 i는 사실 변수 하나죠, 지금. 예. 하나인데 이 전역에 선언된 변수 하나인데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레이 0, 어레이 0은 i를 리턴 0을 뭐 처음에 리턴했겠죠? 이건 이제 이 포문의 실행 과정이에요, 지금.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어레이 1은 1, 어레이 2는 2 이렇게 쭉 가다가 어레이 4까지 가겠네요. 4인데 다 i, 그니까 이 메모리 주소를 지금 넣어준 거잖아요, 계속 어, i에 대한. 그래서 이 i도 계속 바뀌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단순히 생각해버리면 이미 숫자로 변환해서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펑션 리턴 i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i를 계속 해야 되는. 네, i를 리턴했기 때문에 i는 하나밖에 없으니 얘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한번 증가까지 해서 이제 5가 된 거고요. 그래서 아래다 이런 이제 부러움. 사실 이거 이제 어레이에는 펑션이 들어가니까 5를 리턴하는 펑션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i를 리턴하는 펑션이 들어간다. 이게 낫겠네요, 설명하기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시켰더니 i는 우리가 추정처럼 5였으니까 5만 그냥 리턴을 계속 해버리자, 이렇게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의도한 결과는 사실 0, 1, 2, 3, 4 이게 의도한 결과인데 제가 목표를 말 안 해드렸었네요, 처음에. 이 코드의 목적을. 그래서 이거는 클로저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본 게 이 코드인데요. 먼저 여기까지 똑같죠. 일단은 어레이를 선언해줬고 어레이 0, 1, 2, 3, 4 번까지 방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즉시 실행 함수를 넣어줘 버렸어요, 일단은. 근데 이 즉시 실행 함수가 뭐냐? 요 아래 id를 매개 변수로 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를 준 겁니다, 지금. i를 0 넘겨주고 안으로 1 넘겨주고 2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가 아닌 숫자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즉시 실행 함수는 뭐냐? 요 클로저를 리턴을 해줍니다. 뭘로? id로. 그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게 그 복사 기억나시죠? 변수 복사. 아, 여기 이렇게 인수로 넘겨줬을 때 얘는 이 값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복사가 됐었죠? 그치. 그쵸? 그래서 복사 값이 계속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 1, 2, 3, 4.
아까 예제 같은 경우는 i를 그대로 사용해줬기 때문에 그 i를 계속 참조했었죠. 저희는. 근데 그때랑 다르게 이제는 변수를 이렇게 짜자자작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함수.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왜 클로저의 예시인지 헷갈립니다. 나도. 이게 왜 클로저의 예시일까? 근데 일단은 앞에 게 클로저를 사용해서 잘못된 예시인 것 같은데. 앞에 거요. 음, 이거는 잘못된 예시가 맞아요. 잘못된 예시인데, 클로저를 잘못 써서 나온 예시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일단은 이게 클로저인 이유는 그거겠네요. 아이가 저녁이라서 되는 것 같은데 얘는 그렇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클로저가 같은 그 자유 함수를 참조를 하는 거다, 이거. 네, 맞습니다. 결국 그것도 이제 전역과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음, X를 보고 있으면, I를 보고 있는 애들은 다, I가 변하면 전부 다 변하는 거니까. 음, 음. 클로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i를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만 계속 실행을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 i를 참조할 수 있다는 거에서 클로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전역을 참조한 거지만 뒤에는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뒤에 예시는. D 예시는 이것도 클로저 클로저다 클로저 클로저인 이유 0번을 실행시켰다. 아, 실행시켜서 되게 즉시 실행 함수잖아. 네, 그러니까, 펑션 id, 저 함수를 즉시 실행을 해서 네, 할당을 한 거란 말이지. 네, 맞습니다. 그럼 할당할 때 i에 0이 들어가서 id에도 0이 들어가고 그 id가 return id에 0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펑션 자체를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클로저의 예시라고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냥 매개 변수로 넘겨줘서 그런 건가? 일단 대개 i 변수를 이용하면 클로저가 아니지 않나? 그쵸. 일단 좀 애매한 예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클로저를 활용을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id가 자유 변수라고 하네요. 아마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 함수가 계속 실행이 돼도 id를 계속 참조할 수 있으니 저 한번 실행을 시켜봐라. 네, 실행시키면 정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클로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적힌 대로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실상 클로저는 이거잖아요, 지금. 음, 이게 클로저인데 여기서 id라는 변수를 참조할 수 있어서 물론 매개 변수로 받았지만 변수잖아요.
변수이자 자유 변수. id가. 음,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럼 저 아이디가 그냥 펑션 5개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또 펑션이 5개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아이디 5개가 생기고 네, 그것들이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헷갈렸던 게 방금 그 매개 변수랑 일반 변수랑 사실 넘겨준다의 개념 빼고는 차이가 없는데 제가 너무 다르게 생각을 했네요, 이거는. 난 아까 그림 때문에 아이디 한 개만 참조하고 5개가 다 보는 형식을 생각을 했어서 아이디 한 개 바꾸면 다 바뀌지 않나 생각했는데 함수 자체도 5개가 만들어질 거니까 뭐 네. 중요한 건 그러겠네. 이 i가 복사가 돼서 id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네요. 변수를 인수로 사용했을 때 복사가 되니까. 여기까지가 일단은 잠시만요. 네,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렛을 쓰면 된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는 바로 선언했었어요. 바로 했을 때 이가 봐요. 수정을 안 했나? 뭐야 갑자기 잘 나오지? 캐시가 남아있나? 잠시만요. 어, 일단은 클로저는 스코프 체인과 아까 봤다시피 좀 밀접하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첫 번째 예제에서 바로 선언된 거를 const랑 let으로 바꿔줘 봤어요. 그랬더니 정상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블록 스코프. 잠시만요. 저 이 예제를 제가 되신 까보니까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블록 레벨 스코프니까 렛이 새로 초기화가 되겠지. 음, 근데 이제 렛이 바로 바뀌면 만약에 i 0하고 return i를 했어. 네.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 가면 일단 같은 함수 내부 레벨이잖아. 음, 그래서 i 1을 하면 위에 i도 1이 되는 거로. 음, 그러니까 블록 레벨 스코프는 이 블록 길이가 다 다른 i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함수 레벨인 경우는 같은 함수의 블록을 이렇게 나눠봤자 i는 공유하는 i거든. 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 i는 3 했다가 바 i는 4 하고 i를 찍으면 4가 나오는 거랑 같은 원리네요. 바에서는. 뭐 저거는 뭐 렛을 해도 똑같다. 렛을 해도 4가 나오지. 그러네. 당연히. 이렇게는 3. 내가 전에 보여줬던 예시 잠시만. 이거 이거 캡처 어떻게 하더라? 캡처는 모르겠고 그냥 복사하고
이 예시. 전에 차이 예시 보였다 이거. 음. 아, 이 블록에선 같은데 블록 나오면 다르다. 블록에선 같은 데가 아니라 저 함수, 저기 같은 함수 안에 있다 치고 let y 0을 일단 초기화 했어. 네. 그리고 if 한 다음에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let y i는 하면 let y는 1을 하면 저 let y란 게 새로 생긴 거야. 음. 더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저 위에 y랑 안에 y는 다른 거라.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말했던 건 응, 이 안에선 y가 응, 2y다 이 말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근데 함수 레벨일 경우에는 저 x나 안에 x랑 똑같은 거지. 음, 맞네요. 그 원리로 그거를 방금 이제 이해시가 나온 거네요. 우리 예시를 이런 식의 예시를 조금 수영을 해보면 초보는 아까 블록 5개가 이웃되게 탁탁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다. 음,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냥 사실 내 식대로 해석한 거라서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근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맞았어. 이걸 보니 맞는 것 같아요. 포문이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거는 포문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음. 포문이랑 사실 이거는 클로저를 다루다가 갑자기 그냥 스코프가 아마 렛을 나와버리네. 사용하라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결국엔 헷갈리지 말라고. 이게 발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이게 전역 변수를 최소한으로 하라는 거랑 비슷한 말이거든. 네, 맞다, 이가 같은 함수 안에서는 전역처럼 쓰이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거 같아. 렛을 쓰라는 이유. 음, 일단 이 어쨌든 파트에서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클로저적인 클로저라기보단 내용이지만 사실 이제 i가 클로저 안에 있는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et i 계속 선언했던 게 어디지? 여기 있다. 이 let i 하나하나가 클로저 안에 있는 렉시컬 그러니까 자유 변수인데 이 자유 변수들을 참조할 수 있다는 걸 이 예시는 약간 이 클로저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예시 같아요. 아니 렛을 클로저는 클로저인데 네 맞아요 클로저긴 한데요. 이게 그걸 설명한다기보다 그냥 클로저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여기 더 나아가서 그냥 렛을 써가지고 스코프를 활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맞아, 맞아, 네, 맞아.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클로저는 아니네, 맞다. 클로저는 위에서도 결국 썼고 클로저 하려면 여기서 썼다. 하지만 네. 클로저 쓰려면 그냥 즉시 실행 함수를 써야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아까 마지막에 써놨던 멘트가 있는데 지금은 좀 애매해서 지웠거든요. 이게 무조건 즉시 실행 함수를 써도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예시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더 찾아봐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다시 적어놓겠습니다. 제가 기생에 남아있을 건데 클로저는 반드시 즉시 실행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할까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강의할 때 설명하기 너무 애매해가지고 지금은 우선은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차 함수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때 고차 함수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잠수? 네. 사실 뭐였지? 이것도 클로저랑은 좀 거리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이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는 거에 초점을 둔 것들이라서 예시가 음흠. 클로저랑은 좀 거리가 연관은 많이 돼 있지만 직접적인
클로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라는 느낌. 고차 함수란 함수를 인수로 바꿔나 리턴할 때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봅시다 한번. 먼저 이렇게 new 키워드를 활용해서 어레이를 만들었고 fill 메소드를 썼어요. 혹시 fill 써보셨나요? 저 안에 인수 넣으면 그 인수 값대로 어레이들 다 꽉 차지 않나? 맞습니다. 여기서는 값을 비워놨기 때문에 undefined로 5개가 찰 거고요. undefined 이렇게 나 왜 기억하고 있는 거지? 좋습니다. 이게 다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어를 각각 돌면서 forEach라는 메소드가 또 나와요. forEach는 이제 이렇게 3개를 매개 변수로, 그러니까 인수로 매개 변수로 받을 수가 있고요. 먼저 v는 이 원소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순회를 할 때 첫 번째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 그럼 첫 번째 원소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원소 나올 거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요. i는 이제 인덱스입니다. 이 몇 번째에 있는지 0, 1, 2, 3, 4 그거 하나씩 리턴해 줄 거고요. 어레이는 이거 이 참조하고 있는 어레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리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어레이가 이 ARR이랑 똑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레이까지는 안 쓰고 그냥 ARR 넣어버리긴 하는데 보통 난 네. 저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같은 말이긴 하죠, 사실 이게. 아니, 헷갈린 거. 그렇게 하자. 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즉시 실행 함수를 또 넣어줬어요. 아니지, 그냥 함수구나. 네. 이렇게 함수를 즉시 실행 함수인가? 잠시만요. 아, 리턴이네요. 리턴을 해줬네요, 함수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어레이의 각 원소들을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ARR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ARR 상태는 펑션인데 리턴 인덱스를 각각 이렇게 리턴해주는 친구들. 잠시만. 네, 이렇게. 말해라. 말해라. 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각각 본인의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담고 있는 배열 음. 이 지금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각각 또 돌면서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럼 0, 1, 2, 3, 4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F가 뭐지? F는 여기서 받은 매개 변수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본인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원소 자신. 오케이. 네, 그래서 F로 명명을 해서 펑션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하나씩 짱짱. 그래서 각 리턴 값들 0, 1, 2, 3, 4가 정상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근데 이거 이때까지 고차함수, 아니, 고차함수가 함수를 인수로 바꾸는 리턴하는 함수잖아. 네네. 이거 그냥 위에 클로저에서 썼던 애들도 고차함수 아닌가? 그거? 볼까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건 그, 아, 클로저. 이거는 그거고. 아, 이거구나. 이거 말씀이시죠? 음, 함수를 인수로 받아서 결국 저거를 그냥 포이치로 조금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매개 변수 아니지. 리턴을 아, 함수를 리턴을 했으니 근데 저게 더 알아보기 힘드니까 위에서 만든 거구나. 저거보다 위에서 만든 코드가 있다. 여기는 이 즉시 실행 함수가 고차 함수겠네요, 그러면. 그치? 네. 일단은 저거 코드도 좀 어려우니까 다른 거 위에 만든 거. 이것도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잘못된 예시. 그런 건가? 이거 자체도 그거네. 어쨌든 이거를 음, 뭔가 스위치로 더 간단히 만든 것 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ES6 문법 써가지고 화살표 함수랑 써가지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사실 메인 내용이 아니라서 설명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머리 아프다. 근데 이때 저는 이 파트를 보면서 그 클로저의 느낌보다는 그냥 이 메소드를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포이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왜 뭐 주로 클로저를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맞죠. 별일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또 중요한 개념이라고는 하니까. 네. 사실 이 정도 예시는 그냥 여기 두 개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예시로 봤던 이 즉시 실행 함수로 클로저 리턴해서 이 안에 있는 id 렉시컬 환경을 그러니까 자유 변수를 써준다. 이게 메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클로저 내용이 끝났고요. 그 아까 이제 말했던 거 중에 중요했던 그 효과래.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전역 변수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이건 이제 질리도록 들었으니, 질리도록 봤으니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변수가 불변성을 지향을 하려면 일단 특정한 경로로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좀 변경이 덜 되겠죠. 음, 그래서 전역 변수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수 효과 또한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만 수정이 된다면 사이드 이펙트도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수 효과도 지양을 해야 된다. 불변성은 지향하고 부수 효과는 지양하자. 이때 클로저를 활용하면 좋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클로저는 이렇게 써라. 그리고 아까 흔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즉시 실행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할까? 결론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아니긴 아닌데, 이제 좀 유용하게 사용을, 이게 제가 파일을 찾아본 게 몇 개 있긴 한데 잠시만요. 어디 있더라? 일단 블로그를 캡처해놨었는데 네, 우선은 녹화를 한번 끊겠습니다. 녹화를.